새 정부 얘기도 하나 더 해볼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열게 됐습니다. 다음 달 20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 점도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President Biden in his first trip to Asia as president, in his first stop on the first trip to Asia, will be to meet you here in Seoul. And that's, I think, very significant.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한미 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화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노도열 교수님.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하는 건 29년 만이고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찾는다. 5월 20, 21일, 2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 글쎄요, 뭐 취임 이후 한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이 오는 셈인데 이게 좀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일까요? 보통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뭐 얼마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느냐, 뭐 항상 그 관심사였죠. 그런데 그게 뭐 며칠 더 빠르냐, 늦냐 이게 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이례적인 건 분명합니다. 5월 10일 날 취임하는데 5월 21일 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먼저 일본보다 먼저 들러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본을 뭐 지리적으로도 미국에서 일본을 먼저 들러서 일본에서 뭐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경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들렀다가 일본을 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의미를 뭐 부여하려면 부여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흐트러졌다 이랬는데 그걸 다시 강화하겠다. 그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계속적인 뭐 외교 안보에서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평가한 것인지 어떤 정상회담을 갖고 나서 그리고 그 갖기 전에 여러 가지 아젠다가 나올 텐데 정상회담 의제가 뭐 그런 것들을 뭐 좀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발표하고 할 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한미 동맹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맞은 것 아니겠는가? 취임 초기부터 일단 뭐 그러면 좀 그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얘기하시는 게 이제 절반의 진실이 있고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는데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건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맞아요. 22일부터 24일이에요. 그럼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데. 그럼 그 앞에 할 거냐 25일 날 할 거냐 25일, 26일에 무슨 일정이 있느냐. 사실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만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일본 기시다 총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미 기시다 총리는 여러 번 만났어요. 3월 달에 브뤼셀에서 G7 할 때도 만났고 1월 달에 영상회담도 했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영국 총리부터 만나요. 우리는 한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부터 만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취임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일본보다 한국 먼저 방문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절반의 진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도원 의원님, 화면 속의 이 밑에 부분을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 장소가 이번에 새로 짓게 될 용산 국방부 신청사,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남은 기간이 3주 정도고 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뭐 5층에서 집무를 시작할 거다 5월 10일 첫날부터. 근데 또 다른 나라의 정상이 와서 또 국빈 방문할 때 일정을 소화하는 또 집무실 배경은 또 다를 텐데 3주 안에 이 용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맞이해야죠. 집무실 아닙니까? 집무실에서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하면은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하고 이제 확대 정상회담 하면은 옆에 그 루즈벨트룸 그 강요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층에 그 사무실이 완공이 안 된다면은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 거고 선진국일수록 회의실의 어떤 규모나 저 인테리어나 이런 거 별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고 미국의 그 백악관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아이젠하워 빌딩이라고 그 실무 그 저기 빌딩이 있는데 거기 가도 굉장히 낡았어요. 그렇다고 뭐 초라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그 장소는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냐 한국이냐 이 문제는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특파원 할 때 그 미국 그 핵심 당국자한테 한국이 중요하냐 일본이 중요하냐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원래는 이제 일본이 더 중요하죠. 큰 나라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린치핀, 미국은 코너스톤 해가지고 일본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야? 미국에 물어봤는데 미국이
다 중요한 거야 이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나라가 친한 나라가 아니라 중요한 나라요. P5입니다.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게 무슨 나라냐면은 그 UN 상임이사국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7번째 정도 중요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석유도 있고 하니까 사우디 뭐 어디 하면은 15번째 중요한 나라. 그게 2005년 얘기였는데 지금은 중국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중요해졌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아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으로서는 중국, 러시아 제외하면은 5번째 안에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1시간, 2시간 만에 축하 전화하고 여태까지는 그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체로 70일에서 100일 사이에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열흘 만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어젠다도 많은 상황이고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직전에 아마도 북한이 7차 핵실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용산 하얏트 호텔에서 묵었기 때문에 또 용산 근처에서도 또 많이 여러 뉴스들이 좀 쏟아질 것 같고요. 예, 정 의원님이요. 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새로운 청사 주변에 공원도 말고 여러 가지 그림, 공원 뭐 그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뭐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용산 시대 그런 거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일부 땅에 그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게 아마 그 안에 섞여 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설명하고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좀 도움을 청해서 이 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좀 미국이 도와달라. 아마 그러면 저는 오케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 측에서. 예.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얘기도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네. 나왔으니까 뭐 그런 연장선상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 행보 잠깐만 만나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충청을 방문했는데요. 아산 현충을 찾았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충무공의 우국 충정과 애민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이 선녀를 모신 사람으로서 제가 앞으로 대통령직을 정말 잘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400년 이상을 충청에서 뿌리를 내린 그런 집안이고 제가 또 그 자손이고 우리 충청인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지역 순회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대구 경북 찾았다가 부산 호남도 찾았고 이번엔 충청인데 민주당에서는 꽤 작심 비판했습니다. 맞춤형 행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당위적인 의미인데 지방선거, 선거 개입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간접적인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보라는 점을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선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예외 뭐 크게 저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게 엄청나게 지금 선거 개입이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당선자 그 윤석열 당선자님의 어떤 그 멘탈리티가 조금 좀 물음표가 남는데 마음가짐이요? 충청의 아들 사실 이제 60인데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본인이 이제 자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영한 멘탈리티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뭐 대선 토론할 때도 뭐 국민 사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젊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년층에 훨씬 더 지지도가 높은 후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근데 이런 표현은 별로 적절치 않고 충청의 뭐 후보자 시절에는 용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표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논평 중에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가짐 다른 거 듣기에 따라서는 또 누군가 봤을 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만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제가 뭐 근데 제 말은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 근데 알겠습니다. 그게 영하다는 건데 영하다는 게 약간 제가 훨씬 어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 나이신가라는 생각은 든다는 겁니다. 예, 윤 당선인의 행보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